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비의혹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임명을 강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를 얘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겪다 파행 종료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도 지금까지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며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장성광업소 지하 1000m 아래 갱도에서 가스가 폭발해 석탄을 캐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폭약을 이용해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YTN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과정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YTN이 새로운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비위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3년 3월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비위 첩보를 보고받습니다. 법무부 차관 임명을 앞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던 민정수석실은 곧바로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월 8일쯤 김 전 차관 비위 내용을 담은 첫 번째 인사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직접 파악했고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듣자 역정을 냈고 이후 청와대 분위기가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정황입니다.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소문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올리자 당시 대통령 쪽에서 허위 사실로 무고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곽 의원이 직접 보고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곽 의원은 그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니까 네. 허위 보고를 인사검증할 당시에 와서 한 얘기가 허위였다. 네. 자기들이 내사하고 있다고 인사 발표나 하니까 얘기를 해요. 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말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송곳 질문을 던지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몰아붙이던 인사청문회장. 과거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느닷없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꺼내들었습니다. 성폭력 내지 성접대의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임명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을 설명하고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은 자신이 봤을 때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저와 대화 나눴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임명이 강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박 후보자와 해당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랜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검증한 결과를 내가 최종적으로 들었잖아요. 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거 뭐 제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황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그건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을 야당 중심으로 편파 지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며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임명 절차에 상당한 시일과 논쟁이 예상돼 신속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검찰의 재수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들여다보는 박근혜 청와대 관련 의혹은 두 갈래입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의 외압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의 부분을 나눠서 수사 방해 당사자로 지목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과수가 감정하던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허위 보고를 문책했을 뿐 내사에 대한 압력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업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무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 주장처럼 김 전 차관 관련 검증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강행한 거라면 부실 검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논란 이후 미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대화와 협상, 병행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내년도 국무부 예산 청문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다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성공적이었다며 압박과 대화 관여 병행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임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As for the sanctions, 하원의 또 다른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제재에 고삐를 재라는 초당적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도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know they have not tested, but in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and missiles, has there been a change? Their activity that we've observed is inconsistent.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선비핵화 후 제재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며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표가 부른 혼선을 수습하고 대북 협상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난 뒤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가 더 뿌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부터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6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이 높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북풍이 불면서 조금씩 농도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더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륙은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빌딩 5층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상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 그 시작점은 큰딸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 딸의 물컵 갑질 등 한진과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난 4년 4개월을 백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KE-086편이 이륙 직전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옵니다. 조양호 회장의 큰딸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인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여론의 문매가 이어졌고 조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불거집니다. 그럼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수천 명은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개설해 그동안 한진 오너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조 회장 일가의 전면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언행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니고 지랄이야. 개인 전화 부셔버려. 그리고 한진가의 밀수와 탈세, 배임, 횡령 의혹 등 각종 위법 혐의는
전방위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결국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와 대표이사직 상실은 이런 재벌가의 갑질과 일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주주들의 심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실패는 오너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총수가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된 것을 두고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신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문화에서 이정표를 세웠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온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를 뚫고 그룹 지주사인 SK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패배는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2014년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땅콩 회항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회장이 역사적인 주주총회 표결에서 퇴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2대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네 번째 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가 승리했다면서 행동주의 투자 원칙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해 석탄을 캐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앞에 119 구급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5분쯤 금천갱 지하 1075m 지점에서 가스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석탄을 캐던 53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정모 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작업장에 투입됐는데 폭약을 이용해 천장과 벽면에 있는 석탄을 캐는 캐빙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솟구칩니다. 거의 주저앉은 건물 잔해 사이로 여전히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대전시 대정동에 있는 타이어 정비 공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불이 나 옆 점포까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바람도 강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바로 옆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활주로 근처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 불이 난 겁니다. 119 소방대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한때 연기가 제주공항 활주로로 유입됐지만 이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앞서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에게 면접 자료를 미리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서류 심사 관련 문서까지 환경부 공무원이 대신 써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이뤄진 환경부 산하기관의 이사장 모집 공고입니다. A4 용지 5장 내외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이사장이 되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등의 경영 구상을 담은 것으로 자기소개서와 함께 서류 심사의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이 후보자 한 명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대신 고쳐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계획서를 쓴 뒤 환경부 공무원이 마치 논술 선생님처럼 첨삭을 해준 겁니다. 특혜는 서류뿐 아니라 면접 심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면접 전 해당 후보자에게 예상 질문과 답안까지 만들어 제공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16명이었는데 특혜를 받은 후보자는 단 1명이었고 결국 이사장이 됐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이에 대해 YTN과의 통화에서 지인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주긴 했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아니었으며 면접용 문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청와대 정치 논평이지, 예? 영장 기각 사유라 볼 수 있어요. 구속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간단히 적시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KT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의료 기록 제출을 놓고는 여성 비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박영선 후보자. 사선 의원으로 40차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박 후보자가 이번에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동료 의원이 후보자로 나오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피켓까지 선보이며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엄호에 나섰고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박 후보자 역시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제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무슨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제기됐던 윤성빈 특혜 응원 의혹에 대해서도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의 안내에 따랐다고 해명하면서 이른바 패딩 논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딩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일부 야당 의원의 개인 의료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항의하는 성명을 내는 등 장내 장외에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신상 관련 질의가 줄을 이룬 가운데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들의 호화 유학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금 2,450만 원, 3천만 원대 포르쉐 자동차.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황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조 후보자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가서 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카이스트 공모 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의도적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조동호 후보자. 거듭되는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선규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의 롯데몰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1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공사장 4층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이 났을 당시를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롯데몰 공사장 안에선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5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에 위치한 건물이라 주민들의 불안도 컸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불이 난 롯데몰 신축공사 건물은 지상 22층, 지하 7층 규모입니다. 건물 공정률은 60% 수준으로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1,1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번진 불로 5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어머, 저 아저씨 어떡해? 어디? 저기 아저씨 있어. 오, 저 사람. 부근 주민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건물이 아파트 단지가 몰린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기가 들어오고 혹시 불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방송이 나와서 보니까 연기가 막 새카맣게 이 건물 자체도 안 보였어요. 학생들 학교 시간과 겹치면서 주민들은 한동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집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처라고 걱정된다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로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용인시는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연기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와 주차장 천장 일부가 탔고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대는 어제 저녁 차량을 주차했을 때 계기판의 엔진 온도가 상승한 상태였다는 차량 소유주의 말에 따라서 엔진룸에서 불이 났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세종시 전동면 국도에서 폐자재를 싣고 가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대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직 고문과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유해양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소비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에도 수사망에 올랐지만 주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필러물산 전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료를 생산한 SK케미칼 부사장도 구속되는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전 대표까지 구속될 경우 같은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초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해당 성형외과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 대상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79.3%인 229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인 135명이 1억 원 이상 증가했고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도 6명에 달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 관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조두순법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 지역을 제한하고 피의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에 오늘부터 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시진국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국인 투자 기업인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필요한 규제 등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준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은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겨 저녁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선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속여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51살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광주광역시에 여러 명 출마가 예상되고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손잡아주고 도와달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큰 산은 경선 컷오프를 의미하고 손잡아달라는 것은 공천되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에 사기꾼 김 씨는 컷오프란 용어도 잘 몰랐다며 재선이란 말은 애초에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로지 돈과 자녀 취업을 위한 사기 범행이었지 공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선언 즈음부터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 변호인은 사기당한 돈이 공천과 관계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증인이 말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욕설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재판장은 증언 때 방해가 될 수 있고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고, 작은 소리로 앞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재판부의 재차 당부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부모 피살 사건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선 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 역시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 관련 행사에서 경제를 강조했는데 포스트 하노이 이후 전국 구상을 끝낸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투표 이후 2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중대장 중대원 정치지도원 대회. 현재 조성된 정세가 군의 전투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싸이고 있지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을 수호해가는 믿어온 선우들이 곁에 있기에 군 행사지만 정작 김 위원장이 강조한 건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당 중앙위원회 7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라가 들끓는 시기에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열린 당 7차 대회에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시됐고, 당 중앙위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선 기존의 핵경제 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채택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경제 건설 노선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대화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군사 관련 행사에 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은 내부적으로 군부의 경제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대외적으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내부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대한민국에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뭐를 드린다는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돛대를 활짝 편 거북선입니다. 용머리에선 금방이라도 화포가 터질 듯한데요. 갑자기 웬 거북선일까요? 알고 보니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것만 선물한 게 아니었죠. 자신과 문 대통령이 만난 장면을 그린 대형 유화도 선물에 화제가 됐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나뭇가지가 금방 꺾은 듯 생생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인데요.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바티칸 시국을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벽화를 모사한 작품도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유적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우리 선조인 고구려 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7년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준 뜻깊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 많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 70여 점을 엄선해서 공개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6월 말까지 청와대 앞 사랑채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에 이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 환경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협력과 소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양국의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리커창 총리님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총리는 이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은 양국 모두의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발생 원인에 대한 공동 연구와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한 공동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환경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소원해진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해 이 총리는 단체 관광 활성화와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진출 등 양국의 교류 협력이 속도감 있게 복원되길 희망했고 리커창 총리는 관광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고 밝혔습니다. 中韩双方有很强的经济互补性，有很可以挖掘的合作潜力。 리커창 총리는 특히 중국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생각이 일치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한국과 소통을 계속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소강 상태였던 한중 양국의 총리 간 채널이 다시 가동됨에 따라 양국 고위급 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공기도 좋지 않은데요. 실험을 통해서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을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 오점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식물은 5가지. 돈나무 또는 금전수라고 알려진 파키라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의 순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을 실내에 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은 일정한 크기의 실험방에 미세먼지를 날린 뒤에 4시간이 지난 후 미세먼지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잎의 뒷면이 주름 형태인 식물이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잔털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잔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장 안 좋았었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웨이브 지는 것처럼 주름이 져 있는 경우에 미세먼지가 거기에 더 많이 흡착이 된 걸로 봐집니다. 결국 대체적으로 보면 거실에 이런 식물이 심어진 화분 3개에서 5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가 2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가습기는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세균 염려도 있어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니까 공기 정화 역할도 하고 가습 효과도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물을 관리할 때는 식물의 성장과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잎의 앞면은 깨끗하게 닦아주되 뒷면은 닦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렇게 식물을 화분에 따로따로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에다 걸어두는 바이오월 방식을 택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화분 식물보다 바이오월이 7배 정도 저감 효과가 컸습니다. 앞서 농진청은 아열대 식물인 수염 틸란드시아와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와 관음죽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내 식물이라고 추천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의 의향투표 직전에 집권보수당의 평의원 모임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다음 단계 협상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당의 분위기를 전해들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만나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을 하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맞춤하려는 신자들의 손을 뿌리치려다 구설에 올랐는데요. 며칠 만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수요일 일반 아련이 열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녀와 사제들을 만납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 넘게 산파로 봉사한 85살의 수녀 마리아 콘체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수녀는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교황은 양볼에 뽀뽀로 화답해줍니다. 다른 수녀들도 교황이 오른쪽 손에 낀 반지에 키스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광경이 주목받은 것은 교황의 앞서 행각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 동부 로레토 성지 방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반지에 입을 맞추려 할 때마다 손을 재빨리 뒤로 빼곤 했습니다. 이 동작을 담은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보수 가톨릭계는 전통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은 군주제의 유산일 뿐이라며 교황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지 때문에 뜻밖의 구설을 일으킨 교황은 결국 이틀 만에 기꺼이 입맞춤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교황의 반지는 재위 기간이 끝나면 임기가 마무리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쇄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이스라엘군에 피살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아침 요르단강 서안의 도시 베들레헴 근처 난민 캠프에서 17살 소년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미제르가 캠프에서 의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의료 요원임을 나타내는 조끼와 유니폼을 입고 있다가 총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비 인형 제작사로 유명한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인형 컬렉션을 공개해서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텔은 현지 시간 26일 트위터를 통해 최초로 BTS 인형을 공개하게 돼 설렌다면서 BTS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업체는 며칠 전부터 BTS 인형의 실루엣이나 의상 일부를 공개하는 등 팬들의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대형 박물관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등극했습니다. 영국 관광명소협회는 지난해 전국 249개 관광명소 입장객 순위를 집계한 결과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방문객 수가 590만 명으로 대형 박물관의 580만 명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2017년까지는 11년 연속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까지는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북풍을 타고 밀려 내려오면서 미세먼지 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지역,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중부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출근길 꽃샘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6도, 청주 7.5도, 대구 10.6도, 부산은 1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도 14도, 청주와 안동 16도, 대전, 전주 17도, 광주 19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면서 공기가 더욱 말끔히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